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 불교가 처한 지금 상황을 사면 초가의 위기로 규정하며 적극적 포교를 처방으로 제시했습니다. 2022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는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공식적인 첫 대외 행사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교구가 역대 최고인 17곳을 기록했습니다. 직능직과 비구니 대표 후보 모두 정족수대로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쌍계총림 쌍계사가 개산 1298주년과 창건 1182주년을 기념해 일주일 일정의 기념 대축전에 돌입했습니다. 해외파 비구니 스님이 진행하는 BBS 라디오 5분 불교 영어가 불교를 젊은 층에 보다 가까워지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 불교가 처한 지금 상황을 사면 초가의 위기로 규정하며 적극적 포교를 처방으로 제시했습니다. 총무원장 후보 공약이었던 종합불교센터와 힐링 명상센터 건립이 집권 초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걸로 전망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무원들을 상대로 앞으로 펼쳐나갈 종단 운영의 로드맵을 직접 설명합니다. 한국 불교가 처한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며 사면 초가의 위기로 규정합니다. 불자 인구 감소를 주된 사례로 한국 불교가 처한 상황을 침몰하는 배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사면 초가에 있다 지금.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적극적 포교를 긴급 처방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사업 모델로는 총무원장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종합불교센터와 힐링 명상센터 건립을 거론했습니다. 포교의 두 중심 센터를 세우는데 종단 역량을 우선 결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명상, 힐링, 치유, 센터.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불교 종합 포교센터. 이 두 가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의 불교의 미래가 암담하다. 현재 조계종은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병원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종책 추진의 핵심 기구인 백년대계 본부 조직이 이 같은 사업 방향에 맞춰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년대계 본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유명무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백만 원력 불사도 열심히 잘 해 오셨으나 이제는 거대한 담대한 그러한 구상과 계획과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된다. 진우 스님 체제 37대 집행부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에 부처님을 일으켜 바로 세우는 불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 스님은 쓰러진 부처님을 곧바로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것은 불교계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군도 좋아지고 우리 불교도 살아날 것이다.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향후 4년간 종단 운영 기조를 직접 밝힌 만큼 37대 집행부는 주요 불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불교의 모든 걸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공식적인 첫 대외 행사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주최하는 2022년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불교 전통산업과 불교 미술 시장 등을 총망라한 이번 박람회는 425개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불교 분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리추얼,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을 주제로 일상생활을 도모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삶의 양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괴블 미디어 아트와 릴레이 절수행 캠페인, 차와 닭이, 사찰 음식, 회화, 공예 등 대부분 영역의 불교 문화가 전통 현대의 구분을 넘어 어우러졌습니다. 다양한 불교 상품과 작품들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협업해 실시간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불교 관련된 물건들도 엄청 많고 작품도 많이 구경했고 또 법문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알찬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박람회장 3관에 마련된 BBS 불교방송 부스에는 후원 조직 망공의 안내와 사찰 순례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BBS 인기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공개방송은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여기 부리굿즈라고요. 그래서 일반 보살님들 여기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고.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에 적응하며 줄어든 대외 활동을 만회할 만큼 불자들에겐 오랜만에 내면의 변화를 꾀할 기회입니다. 올해 불교박람회는 변화된 일상 속에서 또 한 걸음의 변화, 더욱이 내면의 변화를 선도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의 발견과 전승, 그리고 확장에 열정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그 길에 불교계의 경험과 비전, 안목과 지혜를 청해 들으며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난 28일에 취임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첫 외부 공식 행사란 점에서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많은 취재진과 불자들이 몰려 혼잡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부스들을 일일이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시로 땀을 닦을 정도로 2시간을 훌쩍 넘긴 부스 투어에서 진우 스님은 관람객과 사진 촬영을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부스에선 축하 메시지를, 전통 문화 우수 상품 공모전 대상작을 구매하며 전통 문화를 앞장서서 홍보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바깥 공식 행사로는 처음인데요. 의미가 너무 깊고 해서 제가 라운딩을 일일이 다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너무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문화를 겸비한 그러한 정신이 깃든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구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산업과 문화를 꽃피우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세택에서 관람객을 만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교구가 역대 최고인 17곳을 기록했고 직능직과 비구니 대표 후보도 정족수대로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387차 회의를 열고 자격심사 전에 사퇴한 통도사 진무스님과 고운사 등한스님, 해인사 부람, 향록, 종인스님을 제외한 후보들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선거가 예정된 24개 교구 가운데 직할과 마곡사, 불국사, 범어사, 금산사, 송광사, 선운사 등 7곳만이 경선을 통해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할 걸로 보입니다. 직능 법제 분야에 입후보했던 탄원스님 또한 37대 집행부 문화부장으로 임명되기 전 후보를 사퇴하면서
20명의 직능직과 10명의 비구니 대표 모두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7일 중앙종회의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이어 10일 직능과 비구니 대표 선출을 거쳐 13일 각 교구에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예방하고 서울 우면산 관문사 주지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어제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발전을 서원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4부대중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불교가 큰 역할을 하는데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도 불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천태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무원 스님은 지난 8월 서울 우면산 관문사 주지로 취임하며 수도권 포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가 개산 1298주년과 창건 1182주년을 기념해 일주일 일정으로 기념 대축전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에는 입제법회와 대방광불 화엄경 고산화상 약찬가 독송기도 부도 이운 봉안식이 펼쳐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쌍계사 개산 창건 기념축전 입제법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이 대방광불 화엄경 고산화상 약찬가를 함께 독송했습니다. 고산화상 약찬가는 고산 대종사가 80건이 되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래 형식으로 요약한 겁니다. 쌍계사는 오는 10월 4일까지 경내 하엄진에서 보행되는 약찬가 독송기도를 통해 하엄경의 진리를 만나는 선연의 장을 마련합니다. 또한 쌍계사는 축전에 앞서 경내 부도탑들을 부도전도로 이용하고 입제법회와 함께 봉안식도 거행했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나이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개산 대축전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쌍계사 개산 창건 기념축전은 산문을 열고 사찰을 창건한 의미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천년 넘게 이어온 수행가풍을 계승하고 시민불자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장으로 장엄합니다. 그중 하나가 10월 3일까지 쌍계사 팔룡루에서 진행되는 불국사 성가대학장 덕민스님의 진감선사 대공탑비 특강입니다. 가장 우리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의 일원으로서 공부하는 도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부터 몇 년간 한 3년 정도는 덕민대강백에 그런 어려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삼았습니다. 국보인 진감선사 대공탑비는 신라의 대문장과 최치원이 직접 쓴 사산 비명 가운데 최초로 세운 비석으로 이번 덕민스님의 특강을 통해 1182년 전에 진감선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쌍계사는 10월 4일 해양부패와 함께 역대조사 다리제를 통해 계산과 창건, 중창조사들을 선양하는 법석도 펼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두 번째 브랜드 영상 산사에서 나를 찾다 합천 해인사 8만 대장 경편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문화유산 방문 코스 산사의 길 가운데 합천 해인사를 여행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대사 김미나 배우의 안내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 불교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해인도 등을 다각도로 조명해 문화유산의 고유한 멋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 5개 광고판에 소개됐고 유튜브 문화유산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태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단양군 지역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자비의 연탄과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김문근 단양군수에게 5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갈수스님, 사회부장 도웅스님, 조성용 단양군의회 의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종단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20만 장과 손소독제 5천 개 등 코로나 방역 물품을 단양군에 전달했습니다. 해외파 비구니 스님이 진행하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5분 불교 영어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를 보다 쉽게 알아가면서 영어도 익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불교를 젊은 층에 보다 가까워지게 할 걸로 보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매주 토요일 B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5분 불교 영어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불교의 핵심 내용을 쉬운 영어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구 BBS에서 제작한 5분 불교 영어는 2002년부터 캐나다 등에서 해외 포교에 힘쓰고 있는 현흥 스님이 진행합니다. 네, 저도 영어권에서 살았지만 불교 영어는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한국에 외국인들도 많고 또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도 불교를 좀 영어로 배웠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운문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심리상담학을 공부하며 밴쿠버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현등선원에서 포교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국제불교 영어학을 공부한 후 대구 금용사와 캐나다를 오가며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국제불교 영어학과의 과정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 또 사람들한테 작은 불교 영어라도 알 수 있게,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불교를 또 우리가 이제 신행하는 불교를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흥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편찬한 불교 영어 초급 1권을 바탕으로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불교 용어를 영어로 익히고 매회 3개의 주요 문장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이나 또 스님들이 영어를 어려워하지 않고 불교를 쉽고 재밌게 영어로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5분 불교 영어가 됐으면 해서 그런 걸 중점에 두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흥 스님의 5분 불교 영어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5분에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대구 불교방송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은 수행시대를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성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BBS 이선재 사장은 어제 본사 접견실에서 2013년 5월부터 고정 출연해 부처님 법음 홍보에 애써온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수행시대는 5분의 스님이 매일 문자 메시지와 홈페이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깊이 있고 폭넓은 신행 상담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계종 포교국장을 역임한 성진 스님은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등을 오가면서 여러 상황에 맞는 불교 경전의 현대적 불의로 불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으며 저서로는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 행복공양간 등을 펴냈습니다. 부산 금정산 원광사가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원광사는 경내 대적광전에서 원광사 주지 지광스님과 윤영길 신도회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부산 소재 각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1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원광사 주지 지광스님은 경기 침체 등으로 모두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테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원광사의 장학금 전달은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9대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장에 송삼종 부산인재개발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송삼종 회장은 부산 쿠무다 공연장에서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원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송삼종 신임 회장은 불자로서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지켜 공무원 불자회를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행단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지난 2년간 조직을 이끈 김선조 제8대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장 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불자회는 지난 1991년 창립해 부산시청과 각 구군청에 1,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태어 스님으로 잘 알려진 우남 김성숙 선생의 삶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우남로드 탐방 행사가 이틀간의 여정을 마치고 회양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는 우남 김성숙 선생이 지냈던 남양주 봉선사와 양평 용문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남로드 탐방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한 72명의 탐방단이 참가했고 입소식은 봉선사 회주 미룬 스님의 법문과 우남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송영길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강연을 통해 독립운동 본거지로서 봉선사가 갖는 역사적 가치를 소개했고 탐방단은 우남 선생의 출가 사찰 양평 용문사를 답사하며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올해 하반기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지원 신청을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구족계 이상으로 매 안거 때마다 결계 신고를 마치고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조계종의 국민연금 가입 스님들입니다. 지원 신청을 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공단에서 발급받아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제적 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승려복지회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 가능한 스님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많은 스님들이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